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햇살 가게, 반짝반짝 햇살 가게의 배선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능사를 8.9기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뭐 2년 가까이 제가 시험을 봤는데 9번 보니까 사계절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부 시험장에서 이 시험을 봐서 여러 노하우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제가 시험을 보면서 뭐 언제 시험을 보면 좋을지 어느 계절에 해야 좋을지 이런 걸 노하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시험 날짜 잡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날짜 뭐 쭉 며칠 동안 보잖아요. 그런데 시험 날짜는 됐으면은 그 첫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상 중간이나 끝에쯤 가면 좀 과정이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들 품목이 나오고 첫날에는 좀 복잡하지 않고 좀 과정이 쉬운 것 품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뭐 그 중간 레시피는 다 아시는 거고 할 줄은 다 아시잖아요. 부담이 덜한 이 첫 번째 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절 있죠. 어느 계절에 하면 가장 좋을까?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안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안 좋은 계절 바로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한겨울은 정말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겨울에는 버터라든가 유지 이런 것들이 잘 녹질 않아서 않아서 반죽하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짤주머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잘 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한겨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크림 내서 바르고 이럴 그 할 때 생크림이 녹아버리는 그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밑에 후반부에 나오니까 쭉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부시험장에 가신다면 동부시험장에 자차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시냐? 뚝섬 제4 주차장으로 가십니다. 뚝섬 제4 주차장.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제4 주차장이죠. 요 제4 주차장. 여기로 주차하시고 나서 보이는 터널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굴다리, 토끼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시험장까지 한 10분? 뭐, 천천히 가도 10분 정도 가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가시는 분들은 이 뚝섬 제4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시고, 토끼굴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시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땐 자양역에서 내려가시면 5분 정도 걸립니다. 금방 가요. 들어가시면 한 5층에 시험자 대기실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서 쉬야하시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대기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40분, 20분쯤 되면 이제 시험표 뽑아서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30분쯤 되면 내려가서 자리 배정을 하게 되죠. 뽑기 운이 좋으면 개수대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럼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개수대 근처하게 되면 이제 설거지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개수대 근처가 가장 운이 좋은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물 할 때 우리 여러분들 뭐 준비물 여러 가지 싸가잖아요. 그럴 때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본인이 가져간 그릇은 웬만하면은 재료를 가지고 올 때 쓰세요. 그 시험장 안에 있는 그릇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쓰시고, 그리고 우리 본인이 가져간 그릇을 가지고 밀가루라든가 설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그만 종이컵 같은 걸 가져가셔가지고, 뭐 소분되는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닐라 크림, 바닐라 향,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가지고 올 때 쓰는 그릇이 설거지하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있는 그릇은 실제 반죽이라든가 할 때 그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0점 조절하는 것부터 이제 거기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 저울이 동부 시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밀한 그 점일이 아니어서 2g씩 그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중에 그 재료 측정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g씩이라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0점 조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볼 때 이제 합격하는 가장 좋은 거는요, 그 처음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시험 과목이 뜨잖아요. 그거에서 딱 받자마자, 그 생각나는 레시피를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공정, 온도,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여백에다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작업을 하시면 실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빼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빠지거나 아니면 공정을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메모를 하고 그걸 체크해 가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릇 선택할 것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큰 그릇은 나중에 반죽하거나 할 때, 이런 거 쓰시고, 중간 정도 되는 그릇은 뭐 채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시고, 뭐 작은 그릇은 뭐 중탕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그릇을 뭐 한번 잘못하면 세척하러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시험 감독관이 뭐, 이런 주의사항 주는 것들 있죠. 뭐, 물 묻히지 말아야 되는 것들 있어요. 나무 봉이라든가, 밀대 있죠. 이런 거, 물로 세척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사각, 틀 있잖아요. 우리 오븐에 들어가는 거, 그 물로 세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세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븐에 넣을 때, 반드시 이제 유리폭을 소매 끝까지 내리고 화상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감점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밀가루를 담는 그릇이 사각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흥미로를 시험 나왔을 때 그게 5번 채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각 플라스틱 통에다가도 채를 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절대 그 사각 플라스틱 통은 쓰지 마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베이킹 파우더가 그 사각 플라스틱 통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그렇게 떨어져서 안 나오면 나중에 부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사각 플라스틱 통은 쓰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선을 좀 최적화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제 오븐 온도 맞추러 쭉 가거든요. 오븐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 종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챙겨서 갖고 오셔서 작업대 밑에다 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공정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겨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계란이라든가 버터 이런 거 미리 까놓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팁을 제가 공통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모양이 전부예요. 상품성. 뭐 비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의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틀려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제 흥미로로 합격을 했는데 비중이라든가 온도 이런 거 다 틀려도 결국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 틀려도 어느 정도 감점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5번 앞에 반드시 지키고 있으셔야 됩니다. 5번 앞에. 반죽을 다 하고 모양 내고 5분 안에 딱 집어넣으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설거지하러 막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신데, 설거지보다 중요한 게 5분 앞에서 잘 부풀어 오르는지, 그리고 익힘의 정도가 바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오븐 앞에 처음 넣고 나서 이게 잘 되는지, 다른 오븐들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온도 설정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뭔가 좀, 나랑 좀 다른데? 하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온도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옆에 것도 한번 컨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될지 5분, 뭐 35분 정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7분 정도는 전에 오셔가지고, 이게 잘 익고 있는지, 그 온도라든가, 너무 안 익는 것 같으면 온도 올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그, 온도가 이제 노란 계란을 잘 발라서, 이게 색이 나와야 되는데 색이 안 나와서, 약간 힘들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모양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제거하는 상품성이에요. 모양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제출할 때도 모양을 오와 열을 잘 맞춰서 제출하셔야지 좀 더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많이 제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버터 쿠키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제출하는 것들은 가끔가다 안 예쁜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게 최대한 하셔라. 그리고 응급처치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응급의원 좀 있으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롤케이크로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롤케이크가 터지기 쉽잖아요. 그 터진 거 그대로 제출하시면은 감점돼요. 그러니까 합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는 그 보지 않거든요. 옆구리 같은 경우에서 떼어가지고 그 갈라지는데 다 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지어 그 밑에 그 시트가 모양이 안 예뻤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위에 탑면을 다 걷어내서 그것을 이제 겉면으로 바꿔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모양을 중시하시라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품목별로 여러분들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니 어, 여러분 브라우니 이 브라우니 갈라져 있지만 이 연습할 때 찍었던 브라우니인데 브라우니는 그 과정이 그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이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브라우니는 어떤 것보다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제 패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탕도 해서 여러 가지 녹여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품이 반죽할 때 거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중탕을 해가지고 그 패닝을 할 때 아주 빨리 느긋하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밑면에 구멍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개를 만들잖아요. 저는 이제 겉에 면은 잘 나왔다. 이렇게 합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뒤집어서 제출하거든요. 뒤집었는데 구멍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구멍이 안 나는 비법은 이제 140도 정도로 밑에 설정을 해서 그 한 40분, 45분 정도 이렇게 익히는 거거든요. 140도보다 높으면 아마 여러분 이제 구멍이 더 크게 날 거예요. 구멍이 안 나도록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꼭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호두 타르트,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타르트, 자, 야, 예. 야, 해맑게 웃고 있네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이런 이제 호두파이랑 타르트, 충전물이 좀 관건이잖아요. 모양 그 틀도 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틀 만드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이거 시간을 그게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틀 만드는 거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그 안에 내용물 충전물 넣는 거 한 70%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이제 측정하면서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충전물 넣으실 때 7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익히셔야지 더 충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내용 충전물을 잘 섞으셔야지 흰자가 만약 분리되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흰자만 쭈루룩 나오게 돼서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충전물 잘 섞어서 70% 정도로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터 쿠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터
쿠키는 이제 그 중요한 게 저는 버터 쿠키를 겨울에 시험 봤거든요. 겨울에 시험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버터가 녹질 않아 가지고 반죽도 힘들죠. 짤주말 넣었을 때 짜지지도 않죠. 여러분 겨울에 웬만하면 시험 보지 마시고 만약에 본다 어쩔 수 없이 본다 그러시면 그 버터를 최대한 온도로 잘 맞춰서 잘 녹여가지고 어느 정도 유화시킨 다음에 그 반죽을 하고 그리고 짤주머니에는 많이 넣지 말고 3분의 1 정도씩만 넣어서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죽도 당연히 잘 하셔야죠. 그래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쇼트브레드. 그리고 쇼트브레드는 이제 설탕 마찬가지로 덧가루 설탕 같은 거 잘 50% 정도 남기셔야 되는 거 아실 거고 반죽 잘 하셔야지 퍼지지 않습니다. 대충 하시면 다 퍼져요. 잘 반죽을 하셔야지 모양이 딱 잡힙니다. 반죽이 제대로 안 되면 퍼져요. 예, 그리고 그 틀로 이제 모양을 낼 때, 찍어낼 때 덧가루 충분히 묻히셔야지 잘 떨어지는 거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노란색 계란 덧치 잘 하시면 웬만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떨어졌던 거는 그 반죽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졌어요. 다 그 반죽이 제대로 안 돼서 퍼지더라고요. 반죽 반드시 어느 정도가 반죽이 잘 된 정도인지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롤케이크, 초콜릿 롤케이크 뭐 이런 것들 정말 쉬운데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나오고 나서 저는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의 내는 걸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게 떨어졌었는데 하다 보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문의 넣을 것도 따로 빼놓고 해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왜 그냥 넣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 볼 때 체크하면서 제가 보라고 그 메모를 해놓으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하다 보면 그냥 빼놓고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쭉 순서 미리 메모해놓고 체크 해가면서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흥미롤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중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탕 그 동부 시험장에서 주는 계란이요 노른자가 정말 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익으면 그냥 다 송송송송송 노른자가 박혀버려요. 그래서 중탕에서 할 때 절대 조금이라도 뜨겁게 하지 마시고 아주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녹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끓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노른자가 있지 않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과는 이제 모양이 다예요. 상품성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잘못 나왔다면 그 응용변으로 모양을 잡는데 시간을 다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고 맨 끝에 나왔어요. 맨 끝에 모양 잡느라고. 그때 터진 그 흥미를 떼우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떼우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호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감정의 호소를 하셔야 되겠죠. 그 감정의 호소를 하면 어느 정도 1점이라도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감정의 호소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합격하시길 꼭 바라고요. 저처럼 오랫동안 시험을 보지 말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햇살 가게는 저희 경기도 저희 형제가 생산하는 맛있는 경기미, 고급 경기미를 판매하니까 수양미 백진주쌀, 열이양, 미호쌀 이런 것들 뭐 고급 경기미를 원하신다면 햇살 가게에서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래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